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양상과 투자의 어떤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힘들고 혼란스럽고, 저는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 그리고 경제는 화폐 단위의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준점이. 근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폐, 그러니까 결국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의 가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언제든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경기 시장도 늘어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전과 제가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가 조금 더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미국이 어쨌든 강력한 힘도 있죠. 강력한 힘도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해서 달러가 석유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지 않습니까? 석유를 못 사면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석유와 달러가 결합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펙을 통해서 이제 석유를 장악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석유라는 거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동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석유와 달러의 어떤 그러한 결속력이 어느 정도 점점 완화가 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미국이 어떤 경쟁 우위에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웅달님께서 제 오프라인 스터디 때 아마 1회 때 그죠? 거기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1년 전이죠. 작년 6월 달에 제가 그때 벌써 1년 됐네요.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스타링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타링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뭐 2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를 쏴서 와이파이 존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는 거는, 지구가 와이파이 존으로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통신이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세계 이제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서 우리나라 수준으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특정 소수 지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 쪽은 인터넷이 잘 안 되겠죠. 해안가. 그리고 러시아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몽골도 있고. 그다음 보면 인도라든지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남미 쪽. 그건 다 인터넷이 제대로 잘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동등하게 인터넷이 터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터질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IT 기술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 기초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가 부족할 수가 없다. 더 많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아직도 정보통신이 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제가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CPI 지수가 거의 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야, 애플은 뭐 신고점 때리고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뭐 하늘까지 올라가고, MS도 지금 신고점을 때려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나 뭐 메타 플랫폼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투기 수요가 더 증가하잖아요.
이미 미국의 어떤 밈 주식이 엄청나게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석유와 달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결국은 달러와 IT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점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뭐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대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이 저는 어떻게든 말씀드리면 관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 게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단일 기업이 4,00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도 아무도 고평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산보다 뭐 2년치인가요? 뭐 그거보다 높다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그거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10배잖아요. 삼성전자 굉장히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주가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산적인 방법,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어떤 애플의 4,000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미국의 전략이 달러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금 손에 단말기를 애플을 쥐어줘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은 과연 금리를 그러니까 내릴 의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사실은 내리는 건 쉽죠. 올리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저항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딱 거의 기준금리를 5.5%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IT 기업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다른 경쟁국들은 힘들어 죽는 거예요. 중국 힘들고, 그렇죠. 유럽 힘들고, 뭐 러시아는 뭐 이미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경쟁자를 너무 이렇게 억누르면서 자기는 유유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번에 완전 잡아두겠다. 예, 그렇죠.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보면 어제 뭐 한 10%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막 올라가다 한 3, 4% 조정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뭔가 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많이 빠지고 이럴 때마다 계속 좀 사모아가는 관점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맞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리고 뭐 현대 왜냐하면 이제 딱 업종이 3개죠.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와이파이가 전부 다 지구로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LG가 봤을 때는 큰 가전제품에 불과하거든요. 굴러다니는 가전제품인 거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 어떤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기로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로 동력을 내버리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스마트한 기계가 이제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배터리는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거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시장이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의 뭐 1년도 훨씬 넘게 됐죠. 계속 주식을 한 주씩, 두 주씩 계속 사모으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참 좋은 게 이제 과거에 웅달님께서 저희 그 오프라인 스터디 오실 때 처음 그때 진짜 서러웠거든요. 삼성전자 그때 아마 57,000원 맞아요. 가격이고 그때 거의 52,000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라고 계속. 예, 그때 이제 꾸준히 왜냐면 그때 스타링크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사모았는데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예, 올랐고 저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ETF를 말씀드리면 보통 나스닥 100 예, 기술주 중심.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강해진다. 이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 산업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산업이 성장해야지만이 지금 결국은 본질은 종이일 뿐이고 부채 덩어리인 달러가 유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이 양극화가 되면은 양극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돈을 계속해서 IT 산업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긴축을 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산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버블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버블이 생기는 건 또 버블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은 아까 보시면 양극화가 됐는데 한쪽이 무너지면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 올라가는 게 이제 쭉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IT 산업이 엄청 발달하겠네. 확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또 화폐 본질을 우리가 보면은 언제든지 지수는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 재밌는 발상인데요. 제가 만약에 화폐를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화폐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예, 연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웅달님이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돈이 없으면 좋을까요? 언제 제가 힘이 파워가 엄청나게 세죠? 돈이 없을 때.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저만 봐도 너무 좋고 저의 항상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웅달님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권력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냥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이 돈이 있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 힘들면 힘들수록 화폐의 파워는 강력해지고 연준도 강력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어떤 이 산업은 결국 발전하겠죠. 근데 산업과 이거는 산업인 거고 이거는 실물 경제인 거고 화폐 경제는 언제든지 반토막을 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 화폐 값어치도 강해지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열심히 일할까요? 힘들 때 일하는. 그렇죠. 힘들 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죠. 예,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과거의 석유와 달러를 결합하는 거를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IT 기술과 접목을 시키겠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돈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언제냐면 항상 느끼지만 방심할 때 끝장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방심을 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투자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위험 관리 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체감을 할 때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사실 2차 전지의 큰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일 크고 그리고 삼성 SDI 있지 않습니까? 또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들은 거의 못 올랐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장주가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저는 올라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제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시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통, 석유화, 뭐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산업이 전부 다 침체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와 고금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까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반등을 많이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시장 관점으로 늘 지켜보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대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3천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많이 못 올랐는데 왜 못 오를까? 저는 이제 늘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파원들이 몰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반도체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현대차, 기아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그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또
또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오를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통화량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늘. 근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월등하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하고 일본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2위인데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호주예요. 네. 근데 호주는 사실은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호주는 담보가 너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으면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 땅을 파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 원자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부채를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를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국가가 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왜냐면은 담보가 너무 많잖아요. 호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철강석하고 자원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 부채가 이제 2위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큰 자금들이 큰 돈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약간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좀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새마을금고 이슈도 잠깐 있었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지금 증권사 PF 대출에 연체율이 올라간다고 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부동산이라는 게 내수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들이 막 와서 막 부동산을 막 사고 이렇게 막 부동산 수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수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빚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빚으로 이제 저금리 때 올리다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빡 올라가 버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2차전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성장성 있는 업종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좀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수까지는 끌어올릴 수는 없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엔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차별에 대한 시장이니까 좀 근데 증시에서는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벤트가 필요하죠. 이벤트가 뭐냐면 뭐 포도 축제도 해야 되고 벚꽃 축제도 해야 되고 또 뭐 소고기 축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에 지금 어떤 열정만큼 엄청난 주식들이 뭐였냐면은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엄청났잖아요. 한때는 엄청났었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성은 있으나 지금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 종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더 집중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또 인기가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싸지는 않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모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 다음에 코스모학이나 뭐 코스모신 요즘에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미엄이나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냐면 싸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하죠, 사실은. 과거에 이제 5% 됐던 그 물량들이 이제 지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물량이 올랐는데도, 지금 약간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정리하기에는 또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시장이 뭐 예측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좀 적절하게 뭐 분할 매도, 그러니까 조금씩 파는 건 뭐 수익 많이 났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파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타링크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다음에 MS가 1, 2이고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다 알죠. 어떤 게 아냐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미국이 굉장한 기술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거를 약간 이제 알고 좀 믿는 구석이 있냐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성능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이제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면 웅달님 보세요. 엄청 고성능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작아요. 근데 성능 그냥 중간 정도예요. 근데 메모리가 엄청 많아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전문가가 아니면은 메모리가 많으면 좀 되게 더 편하지 않나요? 지우지도 않아도 되고.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발전할 때 그러한 IT 산업의 발전은 결국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트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걸 믿냐면 D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대만한테 외주를 줬었죠. 외주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결국 D램 같은 경우에 저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외주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싸게 만들어요. 싸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보면 친구들 보면은 삼성이나 LG 쪽 친구들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12시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새벽 2시에도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인력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 일을 더 많이 시키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프지만 야근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은 웅달님이랑 저는 야근에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야자 세대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긴 하나 어떤 비메모리와 다르게 지금 미국이 자꾸 이제 과거에는 외주를 줬던 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D램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비슷한 가격으로서는 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정도 고급 인력을 이 정도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려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도의 어떤 교육을 받고 이 정도의 단가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또 파생을 하면은 저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도 결국 소재거든요. 그렇겠네요. 소재는 저희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 엄청 잘 만들잖아요. 석유화학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 기술도 엄청나죠. 석유를 수입해 와서 다시 되팔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도 결국 소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이유가 일단 우리 또 포스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박사님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때 인력들이 뽑아내는 엄청난 우리 단련된 야간 자율학습. 그게 원동력.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이 상대방을 이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인력처럼 이렇게 뭔가 성실하게 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혹사되면서 친구들 보면은 눈물이 펑펑.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MS 있지 않습니까?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좀 이런 것들은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창의성, 엄청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약간 그런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것도 엄청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오래 가고 좀 튼튼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 그거를 라이센스 방식으로 팔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럼 현대기아차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도입하고 그래서 차체 강화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삼성 지금 갤럭시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자체적으로 앱이 있잖아요. 앱스토어로 그렇죠. 모든 걸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지금 구글이 협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꾸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끝이 나기를 바라야죠.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K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SM, 그리고 그 다음에 YG. 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워낙에 이제 넷플릭스 오히려 덕분에 굉장히 좀 뭐랄까 빨리 퍼지잖아요. 맞아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은 전 좋아요. 세계적으로 또 빨리 퍼지고 결국은 과거에 보다 어떤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음원 같은 경우에도 유통사 힘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누구나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리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엔터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성실성이 또 한몫하지 근데 않을까.